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의혹, 공방, 파업 등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개편 전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이 돈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졌던 윤모 씨죠. 네. 전 경남기업 부사장 또 특보도 했었고요. 네. 또 저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언론계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이분을 접촉해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네. 파문이 크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유 시도가 홍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측근들의 단독 행동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홍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기욱 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과 만나서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니은 보좌관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응 씨도 최근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응 씨는 홍 지사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현재는 경상남도 산하 기관장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요구에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돈 전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에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부장이 있었다. 이런 마당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부사장은 이런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네티즌들은 증거 인멸 행동이라며 홍 지사를 맹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한 네티즌은 돈 받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권에 남아있을 수 있냐면서 분개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검찰 출신인 홍 지사가 이런 행동이 누구보다 나쁜 짓이라는 것을 잘 알 텐데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며 홍 지사를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홍 지사는 어쨌든 측근이 과잉 행동을 한 것이지 자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죠. 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 어젯밤에 이 속보 깜짝 놀랐는데요. 배심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세요. 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희연 캠프에서는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보고 고승덕 당시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해당 의혹에 대해 충분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선거 과정에서의 검증이라고 해도 무제한의 의혹 제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조희연 교육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1심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 정도 의혹 제기로 당선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 기준이라면 지금의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다 자격 박탈이라며 재판부를 성토했고 다른 네티즌은 이번 기회로 선거 전에서의
무분별한 네거티브 아님 말고식의 폭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조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네, 여기도 양쪽 의견이 팽팽하네요. 갈립니다. 네, 어쨌든 뭐 네. 2심, 3심을 기다려봐야겠죠. 그렇죠. 네. 3심까지 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어쨌든 1심만 해도 깜짝 놀라긴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자, 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앞으로 가수 아이유의 소주 광고를 볼 수 없다. 네. 이 아이유가 저희 딸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소주 광고 하는 게 좀 탐탁진 않았으나 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도 깜짝 놀란 듯한 뉴스였는데 이게 이제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 씨는 현재 출연 중인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청소년의 우상인 김연아 선수가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0대 음주에 영향을 끼쳐서 이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네. 퍼졌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나 네티즌들 반응은 황당하다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법적 성인 나이가 버젓이 있는데 그렇죠. 만 24세의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이냐? 국가가 이젠 수입 활동의 자유도 제한한다.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그거 한다고 10대 음주가 줄어드나 정말 유아적인 발상이라면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이건 또 비난이 많군요. 네. 네, 어쨌든 이게 또 뭐 헌재로 예. 가면 또 반려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연아 씨는 그때도 맥주 광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이 제한 안 걸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그동안 이동형 평론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이동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소문 들었어? 동탄 이신도시 최초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온대. 아, 탁월한 입지에 혁신적 평면을 적용한 금강 펜테리움 말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보는 새바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 4월 오픈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화 선물 드리는 퀴즈 코너 때문인데요.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고요. 뉴스 정면 승부 2부 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소영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한 주 업무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인데요. 8시 32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게요. 김정윤 캐스터. 네, 6시 32분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게요.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인원들 행진을 하던 중에 현재는 종로 1가 부근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종로 2가에서 1가 사이로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우정국로 역시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도심 진입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라고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계로나 을지로, 율곡로, 사직로, 3일대로 모두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산 1호터널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도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홍제램프 못 간 지점에 고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마장램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장원석 아나운서의 봄이 왔네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교부실에서 알립니다. 지금 밖에 꽃이 많이 폈어요. 꽃을 따먹는 학생들이 계속 보여 계속. 자, 여러분 지금 핏기에 진달래가 아니에요. 철쭉이에요. 맹독이라고 맹독. 그렇게 이게 꽃 먹는 거 이거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교무실에서 알려줘요. 꽃이 많이 폈다고 이게 아무거나 먹어서 곤란해. 거기 너 그래 너 내가 지금 먹지 말라고 방송 중인데 그 철쭉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철쭉을 해?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는 꽃 피는 봄이 왔습니다. 봄맞이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에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목련, 2번 개나리, 3번 해바라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주크박스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네, YTN 라디오의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시간 지금 6시 35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봄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철쭉에 정말 독이 있나요? 네, 실제로 제가 꽁트 잠깐 했던 게 모 고등학교에서 이런 교내 방송이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SNS에 올라왔는데요. 실화를 재현하시는군요. 요즘에도 이렇게 꽃 먹는 학생들이 있는가 봐요. 먹을 게 많은데도. 철쭉에는 맹독까지는 아닌데 꽃잎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고요. 반대로 진달래는 뭐 화전도 해먹고 술도 담가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진달래하고 철쭉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맞아요. 몰라요. 비슷하게 생겨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철쭉을 진달래로 착각하고 먹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진달래와 철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네, 꽃 모양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한 가지 차이점은 진달래는 꽃이 필 때 꽃만 피고요. 철쭉은 꽃과 잎이 같이 핀다고 합니다.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쭉은 꽃잎에 잎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두 가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봄꽃 하면 그냥 개나리입니다. 항상 노란색이 펴니까 남산 지나다 보면 예쁜데요. 장원석 아나운서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으신지요? 저는 껌 향기에도 들어가는 건데 아카시아 향도 좋고 그게 좋더라고요. 하얗고. 오, 그렇군요. 근데 또 꽃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시간에서는. 특히 봄은 꽃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꽃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봄꽃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 맞습니다. 벚꽃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12가지의 꽃이 남아 있습니다. 전남 신안과 충남 태안에서는 튤립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인천 강화에서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 그리고 오늘부터 고양에서 국제 꽃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는 꽃이 다 있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주말에 갈 곳 어디 없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꽃 축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봄이 점점 짧아져서 한철인데 맞아요. 이 주말에 꽃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남자 둘이 마주보고 꽃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오글오글한 분위기인데요. 그러네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한번 다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봄맞이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에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목련, 2번 개나리, 3번 해바라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주크박스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이야, 이번엔 좋은 공연 주시네요. 그렇죠. 여기에 라디오 DJ가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시기상으로는 3월부터를 우리가 봄 하는데 3월에 제가 개강을 하거든요. 강의하러 가면 3월 한 달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봄인가 싶은데 올해도 또 역시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바로 며칠 전까지 추웠고 지금도 아침 저녁 낮 일교차가 크죠.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은데 장원석 아나운서님. 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봄 하면 저는 봄나물이 생각이 납니다. 봄나물을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이제 막걸리에다 다 한잔하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아이고, 벌써 유혹을 하시네요. 예, 최일 평론가님은 이 봄의 좋은 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햇살이에요. 햇살. 봄에 낮에 공원에 서서 햇살을 받으면 저 자신이 나무가 된 것처럼 표현을 광합성을 한다. 이런 느낌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봄볕은 사실 아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준다고 하는데 딸은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봄에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뭐 가을에 그 반대죠, 사실은. 반대죠. 봄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봄에 자꾸 피곤하고 졸립다는 사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이게 저녁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2-3시에는 나른했는데 이거 춘곤증. 이게 정말 봄에는 이 잠이 더 많이 오는 겁니까?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른해지고 일에 집중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봄을 탄다고도 하는데요. 봄을 탄다. 그렇죠. 이 춘곤증은 겨울 동안에 활동을 줄였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들이 봄을 맞아서 활발해지면서 생기게 되는 일종의 피로 증세입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뿐 질병은 아니고요. 근데 이 증세가 1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이나 과로를 했거나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뭐 질병이 생길 경우에는 춘곤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 아나운서님에 비하면 제가 다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 춘곤증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고른 영양 섭취, 충분한 숙면 이렇게 당연한 것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봄에 피는 알록달록한 꽃들이요.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 이 춘곤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꽃의 색소 안에 춘곤증을 쫓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함량이 채소나 과일보다 최대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뭐 펜지나 한련화, 페랭이 같은 식용꽃들은 봄철에 기운 떨어졌을 때 뭐 전골,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다고 하죠. 꽃의 용도가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기승전꽃인데요. 오늘의 퀴즈 마지막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사실 청취자분들께 퀴즈를 내는 시간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시라고 간단하게 내봤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 뭘까요? 1번 목련, 2번 개나리, 3번 해바라기. 자,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분께 주크박스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까 저 철쭉과 진달래 구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쉽게 드릴게요. 플리즈. 오늘 정답은 이 해를 보는 꽃이에요. 해를 바라보는 꽃이죠. 뭐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꽃처럼. 그래서 너는 이 꽃 같아. 이런 말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유럽 화가도 생각이 나는데 자, 오늘의 문화 선물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문화 선물은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입니다. 지난 2010년에 안타깝게 요절한 인디 가수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소녀가 달빛 요정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천과장으로 활약한 배우 박해준 씨를 비롯한 실력파 배우들과요.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의 따뜻한 위로의 음악이 만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네. 봄을 닮은 이른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를 관람하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이 금요일 퀴즈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꽁트하랴 힌트 내랴 고생 많으셨던 YTN의 꽃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인사 주세요. 네, 제가 뭐 정면승부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네. 또 다른 곳 어딘가에서 다양한 모습,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는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조사를 보면요. 지난해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 이런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1월부터 전월세난을 해결해보겠다. 특위까지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된 건가요? 네, 잠깐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아, 연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예정했던 공청회 안건은 뭐였나요? 외국의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네. 전문가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특위에서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듣고 질의하는 그러한 안건이었습니다. 아, 보고서가 나와서 발표하는 자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 전해 듣기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이 유럽의 대도시의 경우 임대료가 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임대차 시장이 안정된 유럽 이 선진국들의 공통된 이 특징은 네.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세입자 보호 제도에서 예를 든다면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표준 임대료 제도라든지 또 임대료 상한제 등을 통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보장해주고 있고 네. 또 이럴 경우에 혹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 조정 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뭐 통제하거나 하지 않고 예.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임대제도의 지방화가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서울시나 수도권은 굉장히 이 전월세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방 시골에 가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네. 우선은 서울이나 경기도부터 먼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밀집 지역 따로 있고 또 시골은 공급이 오히려 과잉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유럽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혹시 어느 나라에 어떤 제도가 좀 제일 중요해 보이셨어요? 다른 나라의 예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지 되는데요. 네. 우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정된 기간, 적절한 임대료 이런 것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 대도시, 일본 이런 나라들을 주로 이번에 연구해서 우리가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네. 모두 이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임대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 것이든 모두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라고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난 겨울에 특위가 출범할 때요. 네. 전월세 상한제, 또 이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임대주택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척이 됐나요?
네, 우선 주거 복지기본법 또는 뭐 주거기본법 이런 이름으로 법이 나왔는데 그 법원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하나의 숙제는 해결했고요. 그렇군요. 이 주거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보통 선거가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이 공급하겠다고 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네. 있고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는 행정계획을 해서 체계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우선 잘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봄철이라 다시 또 이제 전세 구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전세는 아닌데 지금 그 중에서 또 이제 월세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몰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중에 이 전월세 상한제 지금 이것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도입은 안 된다 이런 단호한 입장인데 여전히 그런가요? 네, 여전히 뭐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시장에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뭐 미친 전세값 이런 얘기까지 별명을 듣고 있는데 이 그냥 은행 그 대출 이자를 낮춰줄 테니까 그걸로 뭐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채만 늘어나게 하고 나중에 그 계속해서 또 올리면은 이제는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왜 적절한 임대료 보장이 안 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을 뭐 잠깐 들어보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자기가 정말 저는 오히려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체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한 2년에 한 28% 정도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도 시행령에서는 뭐 별로 실시가 못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정부도 1년에 한 5%, 2년에 이제 갱신을 하게 될 때는 한 10% 인상률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적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2년에 10% 오르는 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 인상률이나 뭐 한국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게 되면은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 또 수익을 내면서 세입자에게도 합리적인 그런 가격의 임대료를 올리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집 임대 놓는 집주인이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실구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꼭 부동산을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도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적정한 시장이 형성되게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상한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니까 오늘 원래 이제 해외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연기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상한제 등 임대료 통제 제도를 다 폐기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왔다고 하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아니군요. 않아요. 네, 우선은 그 임대료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와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를 동일시하면서 외국은 폐기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구 나라들 경우에
통제 임대료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1,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집이 부족하고 하니까 집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네. 정말 이게 안정화의 차원에서 아예 집값을 통제했습니다. 전시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했던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가 좀 안정되고 이제 전쟁 이후에 사회가 다시 복구되고 하면서 네. 그 통제 임대료 제도는 없어졌지만은 임대료를 인정할 때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된 임대 기간을 보호해주는 세입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도입돼서 임대료 안정화 제도는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펼쳐나가야 될 일들,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드는데요. 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의원님은 전세세요? 아니면 자가세요? 저는 자가입니다. 아, 자가에 사시는군요. 네. 네. 자, 얼마 전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네. 특이활동 시한을 6월까지로 정했다고 들었어요. 자, 네. 위원장으로서 오늘 어떤 약속 하나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6월까지 정해져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거복지 기본법은 통과했고요. 네. 이 이후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 청구, 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전환율을 좀 조정해야 되는 월차임 전환율을 정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확정해 놓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앞으로 남아있는 일로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과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 주거 문제, 우리 생활인들 정말 힘든 문제고요. 가장 어깨가 무거운 건데 이 위원장님께 아주 큰 짐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타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시작의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파키즈.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좀 쉽다고 하는데요. 전 어려웠어요. 근데 힌트가 큰 도움이 되는군요.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피는 꽃 피는 봄이 왔습니다. 다음 중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목련 2. 개나리 3. 해바라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주크박스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을 드립니다. 실제로 2010년에 사망한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이 노래들로 이루어진 그런 뮤지컬입니다. 오는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퀴즈라 그런지 정답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아직 정답 보내지 않으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